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이타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보면은 정말 유달리 특이할 정도로 주변에 관심을 안 두거나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차 사고가 나서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데 자기 차 범퍼를 먼저 걱정한다거나, 중국인들이랑 같이 조별과제를 하면은 팀워크가 너무나 안 맞아서 사람들이 중국인하고 조별과제를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거나, 스포츠만 봐도 개인 종목은 잘 하는데 팀워크가 필요한 스포츠는 와장창입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중국인들은 팀워크가 안 좋다, 이기적이다 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다 같은 사람인데 유달리 중국만 더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은 중국인들이 이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고요. 뿅. 우선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만들어지자마자 생존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모택동의 홍위병 이야기는 많이들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홍위병은 그 숫자가 1100만 명이나 되었는데 그들의 목적은 중국의 구시대적 문화를 제거하고 정부 내에서 부르주아적 요소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척결하는 것에 앞장을 섭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구시대를 축출한다라는 목적이었는데 실상은 공산당이 못 배운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들이 혁명가인 듯 스스로 도취하게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개돼지였죠. 홍위병들은 교사, 학교 지도자, 지식인, 그리고 전통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찾아내서 이유 불문하고 처형을 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그냥 지나가던 백성 1도 홍위병들이 우르르르르 몰려와서 몰아가기 시작하면은 정말 꼼짝없이 처형을 당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 인민들이 뭘 알겠어요. 일단 살아남아야죠. 누군가 끌려가서 죽는데도 아무도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멀쩡한 사람 끌고 가서 죽이냐라고 외치던 사람들은 바로 저놈은 반동노무시키다, 부르주아의 노예다 라고 하면서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을 신경을 쓰는 순간 본인이 아주 큰 피해를 입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용기 있게 자기 할 말을 하던 수십만 명의 지식인들은 어이없게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세대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교육할 때 너네는 살아남아야 한다, 주변에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홍위병들이 날뛰던 시대가 1960년대거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둘 다 1960년대 생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에 있는 중장년층은 다들 이런 식의 교육을 받고 자란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자식들한테도 다 그런 교육법이 이어져서 내려옵니다. 중국인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네 몸은 네가 지켜야 한다, 아무도 너를 도와줄 수 없다 라는 말이 있어요. 결국에 중국이라는 나라 건국 초기에 정치적인 싸움을 위해서 인민들을 개돼지로 만들고 지식인을 죽이고 용기 있는 자들을 몰아가서 마녀 사냥을 하다가 보니까 교육법 자체가 생존주의, 이기주의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뿅. 자, 이유가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등소평이 중국을 장악합니다. 등소평은 흑묘 백묘론을 내세우면서 중국을 발전을 시키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그만이다 라는 의미예요. 이것 때문에 중국의 황금 만능주의가 퍼져버립니다. 도덕성, 인권 이런 것들을 무시한 채 발전만 잘하면 된다.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벌던 간에 돈을 많이 벌면 그게 장땡이다. 야구선수가 야구만 잘하면 되지, 학창시절에 학교 폭력을 했던, 약을 꽂았던, 그게 무슨 상관인가, 성적만 잘 나오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사람들한테 주입을 시킨 거예요. 뭐 완전히 실패한 정책은 아니죠. 결과적으로 중국은 등소평 시절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내니까요. 아직까지도 중국인들은 등소평이 가장 중국의 위대한 지도자였다라고 하면서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등소평이 중국을 지배하던 시기가 1980년대예요. 지금 딱 사회에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태어난 시기죠. 등소평 때 태어난 사람들은 흑묘 백묘론을 공부하면서 자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중국의 방송가, 음악가 이런 곳에 가보면은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가짜 음식, 탱탱볼 계란, 타이어 반찬 이런 것들도 다 이 시절에 나오게 됩니다. 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니까요. 결국에 생존주의 교육을 받고 자라던 마오쩌둥 시대의 사람들이 등소평을 거치면서 황금 만능주의에까지 빠져버리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뭘 하든 상관없어, 나 아니면 누가 죽어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돈을 벌면 그게 장땡이야 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되어버리니까 보통의 상식을 넘어가는 별의별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났다라는 뉴스가 보이면 중국인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중국인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들이 다 이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뿅.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인들이 주변에 관심을 꺼버리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고 중국에서도 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외국인들과 접촉이 잦아지면서 황금만능주의, 생존주의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를 깨달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시기가 있었어요.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젊은 층에서 빠른 속도로 늘어났죠. 하지만 딱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2006년 난징 펑위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고 하면은 할머니가 버스를 타려고 하다가 사람들의 인파에 밀려서 나가 떨어지신 거예요. 중국에서 버스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례차례 버스에 타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우르르르르 몰려가서 내가 먼저 타야지 하고 힘으로 밀고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곱게 기다렸다가 나중에 타야지 하면은 버스가 지나가 버리고 그 다음번 버스가 와도 사람들이 또 우르르르 몰려와 버리니까 애초에 내가 힘을 써서 밀고 들어가지 않으면 1시간을 기다려도 버스를 못 타요. 요즘 같은 경우야 홍콩이나 외국물 먹은 상해 이런 대도시 같은 곳에서는 좀 덜한 편이지만 못 사는 도시로 갈수록 이런 현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튼 그러다가 보니까 할머니가 밀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장면을 목격한 일용직 근무자 일을 하고 있던 펑위라는 사람이 할머니를 부축해서 일으켜드리고 할머니의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할머니가 병원에 가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일용직을 하면서 힘든 생활을 하시는 와중에도 정말 선의를 베푸시는 좋으신 분이죠. 그런데 얼마 뒤에 할머니의 가족들이 그 도와준 펑위를 할머니를 폭행한 가해자라고 지목을 했고 중국 법원은 1심에서 약 4,000위안을 할머니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당시에 대기업에 다녀도 한 달 월급이 2,700위안 정도였다고 합니다. 4,000위안이라는 돈은 일용직 근무자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처벌이었죠. 펑위는 앞으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다시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라고 울먹이면서 인터뷰를 했고 그 뉴스가 일파만파 퍼져나갑니다. 난징 펑위 사건은 선의로 베푼 행동이 오히려 나에게 도구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중국 사회의 도덕적 관념을 50년 후퇴시키는 사건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5년 뒤에 11년에 아이가 차에 치여서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간다거나 쓰러진 아이를 길을 걷는데 방해된다고 구석으로 치워버리고 지나간다거나 비인간적인 사건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는데 땅에 떨어져 버린 중국인들의 도덕성을 비판을 하면은 중국인들은 난징 펑위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귀찮은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다고 하죠. 뿅. 자, 재밌게 보셨나요? 중국인들이 유달리 이기적인 이유, 유달리 팀워크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해봤습니다. 인간은 학습을 하는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나라가 세워지자마자 별 능력도 없는 거지 같은 지도자를 만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이렇게 척박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중국에서 일을 했을 때 너무나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직원들을 보면서 우스갯소리로 하던 말이 있어요. 강호의 도리가 땅에 떨어졌도다.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